자, 그럼 지금부터 리덕스를 쓰면 좋은 이유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덕스가 기존의 이 개발 환경에 가져온 어떤 혁신적인 요소를 보지 않습니다. 리덕스와 같은 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혁명적인 걸 볼 겁니다. 예. 리덕스가 아닌 다른 시스템들도 제공하지만 어쨌든 걔들도 있고 리덕스도 있고 가장 중요한 리덕스와 같은 시스템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번 시간에는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고 리덕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그것을 도입했을 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할 게 줄어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코드는 나중에 보시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부품을 클릭했을 때 나머지 부품들의 색깔도 바꿔줘요. 자, 얘를 클릭하면 나머지 부품들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부품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저는 두 개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리덕스를 쓰지 않고 그냥 생각하기 쉬운 방법으로 만드는 법, 또 하나는 리덕스를 도입해서 훨씬 단순한 코드로 훨씬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을 비교하면서 이래서 이런 걸 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각각의 부품들을 단순화시켜서 한번 현재의 상황을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부품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두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좀 극단적이지만 서로 상호작용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버튼을 클릭하면 얘의 색깔이 바뀐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나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머지 부품의 색깔을 바꾸는 코드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색깔도 바꾸는 부품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면 얘는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친구는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 얘를 클릭하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 하나, 남의 색깔을 바꾸는 거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다면 자기 자신, 남 해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즉, 부품이 두 개라면 우리는 얘 두 개, 얘 두 개 합치면 네 개의 로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부품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개가 됐다. 그러면 얘만 놓고 보면 자기 자신, 그리고 얘 바꾸는 거, 그리고 얘를 바꾸는 거에서 3개의 로직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도 각자 3개씩 필요할 거니까 전체 9개의 로직이 필요합니다. 자, 4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16개의 부품이 16개의 로직이 필요하게 돼요. 어때요? 부품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만약 우리의 부품이 100개라면 우리는 총 몇 개의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1개의 로직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어떤 부품을 추가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를 지운다. 그럼 얘만 싹 지우면 되나요? 아니죠. 얘를 누가 알고 있어요?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는데 얘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시도했다가 실패나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즉, 지금 우리는 각각의 부품들이 서로에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첫째, 이건 부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걔를 어디다 갖다 놔도 걔는 작동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부품들은 서로 강하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부품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전체인 거예요. 전체의 일부인 것뿐입니다.
부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는 그 코드, 이 부품에만 집중하면 참 좋은데 그 부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의 복잡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자, 이쯤 되면 소프트웨어가 유연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액트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리덕스를 도입해 봅시다. 저 가운데 있는 것이 리덕스의 스토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품이 4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각각의 부품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일단 구경합시다. 이따가 코딩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다. 이 버튼의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요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버튼이 리덕스의 스토어에다가 그 데이터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코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즉, 로직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스토어는 이제 뭘 하냐? 자기한테 구독하고 있는 모든 부품들에게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알아서들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품들은 상태가 바뀌었을 때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업데이트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품들은 몇 개의 로직이 필요한가요? 얘만 놓고 보면 일단 첫 번째,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로직 하나와 그리고 상태가 변경됐을 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로직 하나, 그래서 2개가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애들도 다 2개씩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컴포넌트가 이 부품이 4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총 8개의 로직이 있으면 됩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이니까요. 그럼 컴포넌트가 5개다. 그럼 10개고요. 6개면 12개고요. 100개면 200개의 로직이면 됩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최초의 모델은 어땠어요? 컴포넌트가 100개면 로직이 10,000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컴포넌트가 100개면 200개의 로직이 필요합니다. 예, 어때요? 훨씬 더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해지지 않았나요? 또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지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이 하지 못했거나 하기 어려웠던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또 리덕스가 가져왔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흥행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게 뭐냐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리덕스 툴이라는 것을 깔아놨고요. 그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크롬의 개발자 도구에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리덕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리덕스 툴인데요. 리덕스 데브 툴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바꾸면 스토어 안에 있는 스테이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는 액션이에요. 자, 제가 글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change 모드가 됐죠? 그리고 redux is 땡땡땡 하고 서브밋을 하면 역시나 또 스테이트의 상태가 바뀐 이력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버전 관리 시스템 써보셨으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상태들을 클릭해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 자, 요거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볼까요? 제가 애플리케이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했었던 모든 일들을 이 비디오 레코딩 하듯이 이렇게 재생시켜주고 언제든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 그냥 개발자 디버거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보는 건
현재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 타임 트래블링이라고 하는 이 시간여행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변화가 생겼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내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받은 것을 임포트 해주면 그 애플리케이션의 상태가 그대로 복원됩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리덕스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을 뭐랄까 아주 다른 툴들도 있지만 리덕스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앙 집중적인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리덕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능,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까지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리덕스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